4월은 내가 파파존스에 온 이후로 최악의 달이었다. 일부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 의향 범위를 벗어났다. 미국 피자 체인 파파존스의 최고 경영자 롭 린치가 올 2분기 실적을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대표가 자사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가맹점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파파존스를 떠나고 있다는 우려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글로벌 창톡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파파존스의 올 2분기 매출은 5억 1,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훨씬 더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2,5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무려 30%나 줄었습니다. 가맹점들의 영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파파존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직영점과 가맹점 간 매출 성장세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직영점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2.2% 증가한 반면 가맹점들의 매출은 2.3% 감소했습니다. 파파존스는 북미 지역에서 총 3,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이 중 직영점은 15%가량인 약 500개고 나머지 2,900개는 가맹점으로 운영 중입니다. 미국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정 프로모션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메뉴 가격은 가맹점주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막상식 하나. 미국은 워낙 국토가 넓어서 가맹점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일이 관리하기보다는 권역별로 파트너사를 두고 운영권을 폭넓게 위임하는데요. 이런 파트너사를 오퍼레이터 또는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부릅니다. 파파존스도 메가 프랜차이즈에게 16번째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두 번째로 많이 운영하는 썬홀딩스는 파파존스를 무려 159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라크라는 메가 프랜차이즈도 파파존스를 18개나 운영, 브랜드 포트폴리오에서 피자와 서브웨이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죠. 이렇게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이즈들이 피자 가격을 너무 인상해서 파파존스 고객이 떠나고 있다는 게 롭 린치 CEO의 불만입니다. 최근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외식업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원가 상승분을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인 겁니다. 롭 린치 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사들이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급증하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직영점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난 분기 우리 직영점과 비교해서 거래가 더 크게 감소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파파존스의 대체제로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더 저렴한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냉동 피자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올해 월마트의 1분기 냉동 피자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나 급증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비단 파파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런치테이블, 카프리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등 여러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크래프트 하인즈도 올해 제품 가격을 약 11% 올렸는데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분기 판매량이 감소했다. 콜드컷, 크림치즈, 어린이용 1인분 음료 등이 할인되거나 더 낮은 가격의 경쟁자들에게 점유율을 잃고 있다. 우리는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가격 인상이 더는 없을 것이란 점이다. 섣부른 가격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양 브랜드의 CEO인 데이빗 깁스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KFC의 성장세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구매 증가에 기인한다. 맥도날드의 CEO인 크리스 캠프친스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도날드보다 더 비싼 가격대의 음식점들에서 고객들이 내려오고 있다. 45,000달러 이하를 버는 고객들이 더 유입되고 있다. 단, 그들의 주문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여기서 저는 45,000달러라는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에 인터뷰했던 일본의 저가 쇼핑몰 돈키호테의 타카하시 미치오 CFO도 돈키호테가 타겟팅하는 주 고객층의 평균 연봉이 430만엔 수준이라고 밝혔거든요. 환율에 따라 또 미국이나 일본의 물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외식과 소매업의 가장 대중적인 소비층은 연봉 4,500만 원 안팎의 가구가 아닐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품질, 브랜드, 고객 경험 모두 중요하지만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요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파파존스 사례는 물가 상승기에 외식업계가 가격을 무조건 인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파파존스는 또 외식업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했던 가격을 다시 내려야 될까요?
파파존스 CEO는 우선 직영점과 가맹점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운영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피자 에볼로가 피자 메뉴와 사이드 메뉴의 평균 가격을 각각 4,000원, 730원 이하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피자 사이즈도 덩달아 줄여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가격 인하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가 스테이크 직영점을 10개 운영하는 한 대표님의 경영 전략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서 들은 아주 인상적인 얘기였는데요. 나는 우리 브랜드의 객단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위험 신호로 여긴다. 객단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구매력이 낮은 학생이나 청년층이 우리 브랜드를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이다. 수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객의 저변이다. 우리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육류 공장과 매장에서 공장 자동화, 조리 시간 단축, 메뉴 간소화, 식자재 폐기율 감소 등의 원가 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